눈으로 보며 생각하기.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생각 정리 기술이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좋은 발상의 기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메모죠. 사람들은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게 적기보다는 생각을 자유롭고 풍부하게 적죠. 이렇게 저렇게 뭔가 규칙 없이요. 이렇게 생각을 적는 이유는 그것이 쉽게 머리에서 도망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는 목적도 있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994년 72페이지의 얇은 옛날 노트 한 권을 무려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에 구매합니다. 이 노트는 코덱스 레스터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죠.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0년간 수천 장의 메모를 남겼다고 하죠. 메모에는 인체, 미술, 문학, 과학 등의 원리들을 관련해서 꼼꼼한 정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메모를 남긴 걸로 알려져 있고, 비행기, 전차, 자동차에서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메모하고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의 메모는 그의 천재성의 에너지였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베끼지 못하게 하려고 거울에 비춰봐야 알 수 있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과를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메모광이었습니다. 그들의 메모는 생각나는 것을 적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적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보면 단어만이 아닌 그림, 다이어그램, 그래프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까지도 한 거죠. 반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언어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림으로도 생각하는 것을 즐겼던 거죠. 사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가두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언어보다 더 다양하고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림이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도입한다면 그만큼 더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내가 언어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거죠. 언어는 내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현상을 모두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언어로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으로 생각해보고 이미지나 형상을 떠올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의 연결. 우리의 두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 각각의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균형하여 어떤 사람은 좌뇌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우뇌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신체의 대부분의 기관은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중 하나를 더 선호하면서 사용합니다. 손, 발, 눈, 귀,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내장기관까지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두 개의 쌍을 이루고 있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둘 중 하나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도 오른발잡이가 있고 왼발잡이가 있고, 눈, 귀, 신체 내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불균형하게 하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 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서 좌뇌를 사용하는 사람, 우뇌를 선호하는 사람 다르게 있다는 거죠. 로저 스페리는 인간의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일을 하며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198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 선수는 자신이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상관없이 오른발, 왼발 다 잘 사용해야겠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농구 선수도 오른손, 왼손 모두 다 잘 사용해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에서 좌뇌와 우뇌를 모두 다 잘 사용해야지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를 둘 다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시각화죠. 언어나 숫자와 같은 상징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은 좌뇌입니다. 반면 그림이나 이미지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은 우뇌죠. 따라서 언어와 그림을 연결하여 처리하는 시각화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상쇄 효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여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